지난 2017년 12월 27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브린다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이 마을에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 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 그리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은요, 브린다반 마을 사람들이자 그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동안 성직자로 생활했던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가 공공의 적이 된 사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두 소녀는요,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가바드 기타를 배우러 브린다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직자 샤스트리는 이 소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지낼 곳은 있니? 내 수행지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의 수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상은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된 수행과 교육은커녕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삶을 강요받았고요. 시아스트리는 소녀들에게 걸핏하면 심한 구타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소녀들을 성폭행하기까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성직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악마네요, 악마. 이렇게 무려 3개월간 정말이지 생지옥에 붙잡혀 살았던 소녀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 성직자 시아스트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소녀들. 그래서 피해 소녀들과 마을 주민들은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신들이 당한 성적 학대와 구타를 그대로 복수로 되갚아준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시아스트리. 똑같이 당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5위 공개합니다. 전 5위는 5. 부동의 5.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입니다. 2017년 4월 영국의 한 마을을 가득 채운 노란 차들. 오, 와, 이거 귀여워. 어머 이쁘다. 귀엽다. 3륜차까지. 야, 스포츠카도 있네요. 마치 영국에 있는 노란색이란 노란색 차는 다 모인 듯한 진풍경. 2015년 치과 의사였던 피터 매독스는 은퇴 후 자신의 에마 노란색 V사 경차와 함께 영국 글로스터셔주에 위치한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유 정말 저 노란 똥차 꼴도 보기 싫어. 차 빼요. 아유. 피터가 아끼고 애정하는 노란색 차를 트집 잡는 사람들, 차고에만 넣어둬라, 심지어는 폐차를 하라,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고요. 피터의 차 보닛에 MOVE라고 대문짝만하게 긁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자 6,000파운드, 약 900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사실 피터가 이사온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저 못생긴 노란 차가 풍경을 망치잖아! 라며 SNS에 불만글을 올렸고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당사자한테 얼마나 소중한 차입니까? 저 차가 무슨 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 피해를 줬다고 저래. 아니, 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래. 한편 영국 코번트리에 사는 한 청년 매티 B. 자동차 수리업자였던 그는 폐차 위기에 놓인 피터의 사연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SNS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기념하는 집회라는 모임을 개최했는데요. 이때 피터의 수모를 알게 된 영국 전역의 노란색 차주들은 전국의 노란 차주들이요! 우리가 대신 복수해줍시다! 귀엽다. 라면서 이 모임에 동참. 그래서 자그마치 무려 100대의 노란색 차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거를 막을 길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돈으로 저걸? 오겠다는데.
게다가 노란 차들의 통쾌한 복수국을 알게 된 V사 자동차 회사는요. 피터의 망가진 차를 새로 고쳐주며 복수국의 힘을 팍팍 실어줬다고 합니다. 야,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앞의 기사가 훈훈한 복수였다면 이번엔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해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차잘라스키 씨. 차잘라스키 씨는 요즘 한 몰상식한 이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뭐야? 또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잖아. 정면 주차 자리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떡하니 옆 칸까지 다 차지하는 얌체 주차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본 차잘라스키 씨.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지! 하면서 응징에 나섰는데요. 자, 얌체 주차족을 향한 복수국. 전동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아주 대놓고 삐져나온 차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와, 진짜 짱. 썰어버렸어. 그 다음에 자신의 차를 유유히 그 옆에 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한 행인이 촬영을 했고요. 너튜브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나도 저런 경험 있는데 완전 통쾌하네. 아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로 하지. 라며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퇴근이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3위 공개합니다. 전! 오! 아이! 2018년 2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작은 시골 마을 난정현. 자정을 지난 야심한 밤에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왕지신과 장남 왕샤오준 그리고 막내 왕정준까지 왕씨 부자 셋은 목과 가슴, 배 등 온몸에 무자비하게 칼을 맞은 채 살해당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에요. 일가족을 다. 무슨 일이래요? 이 세 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은 지극히 평범한 35세 퇴역군인 장커우커우. 1996년 장커우커우와 왕씨 집안은 원래 우애가 좋은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두 이웃. 그런데 마을의 벼농사를 앞두고 책임자 위치인 도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정말! 언쟁을 높이던 왕씨 일가가 무심코 던진 나무 의자에 장커우커우의 모친이 머리를 맞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유. 이때 당시 장커우커우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왕씨 일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셋째 아들 왕정준을 살인범으로 내세웠고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을 죽인 대가는 고작 징역 7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왕씨 일가는 보석금을 내고 셋째 아들 왕정준은 3년 만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순간에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은 아들 장커우커우. 결국 그는 복수의 칼날만을 갈게 됐습니다. 18세에 군에 입대 특공무술을 연마. 자신의 인생은 모조리 버린 채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수. 그래서 결국 22년 만에 무고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원수가 된 왕씨 일가를 찾아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마치고 나서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사연이 알려진 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3명을 살해한 남자. 하지만 결코 범죄는 미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됐고요. 중국 전역에 씁쓸함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자 오늘 특종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로 속 시원한 사이다 복수부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복수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1위 특종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전 남친 때문에 다시 태어난 여자. 복수를 위해 모모를 만든 여성.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 나갑니다. 2014년 여성들의 울음과 비명이 이라크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여자 포로들만 죄다 끌고 와. 아주 재밌겠구만. 살려주세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IS는 쿠르드계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 5,000명 넘게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고문과 학살뿐 아니라 결혼을 강요받거나 성노예가 돼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때 이라크인 민속음악 가수인 카툰 카이데르는 이 잔혹한 IS를 피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신자르산 가파른 암석으로 올라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함께 도망치지 못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IS의 손에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복수를 다할 때까지 노래하지 않을 거야. 야지디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어. 그 뒤 그녀는 여성 군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1월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정부는 야지디족 여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공식적으로 허가. 이후에 태양을 숭배하는 야지디족 풍습을 반영해 Force of the Sun Ladies, 태양의 여전사대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모인 태양의 여전사들은 IS에 저항하는 쿠르드족 민병대 페시메르가에 합류해서 그들과 똑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며 IS에 복수하기 위해 매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천 명의 IS를 다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라크 북동부 지역 모술 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된 태양의 여전사는 최전방에 배치돼 대대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2017년 10월 이라크 정부군은 승리를 이뤄냈고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태양의 여전사들은 모술에 갇힌 야지디족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떠나서 민족을 구해낸 거네요. 그렇죠. 랜선을 뛰어넘은 복수국.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T에 올라온 한 줄의 상품평. 크리스마스 때 입으려고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늦네요. 여기서 절대 사지 마세요. 허난성 정저우에 사는 한 중국 여성은 배송이 너무 늦어지자 해당 쇼핑몰 상품평에 불만사항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여성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상품평 지워라. 바로 쇼핑몰 판매자에게 온 협박 문자. 하지만 여자는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또다시. 그 상품평 지우지 못해? 너희 집 정보 나한테 있어. 너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아니 상품평이라는 게 없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배송이 진짜 늦으니까 늦는다고 한 건데 이거 가지고 판매자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판매자의 협박을 받고도 여성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옷은 언제 보내줄 건데요? 라고 계속 배송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7일 드디어 여성이 주문한 의상이 배송됐다는 문자가 왔고요. 서둘러 택배 수령 장소인 역 근처로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건 주문한 옷이 아닌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온 의상 판매자. 뭐야? 자, 그리고 그 판매자는 구매자인 여성을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뭐야 미친놈 아니야? 아, 길거리에서.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 겁니다. 아유 도망가 또. 와, 진짜 황당하다. 가까스로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외상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로부터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내가 널 때려눕히려 수저우에서 밤새 달려갔어. 판매자가 출발한 장수성 수저우에서 구매자가 사는 허난성 정저우까지는 무려 860km.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거리입니다.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폭력으로 대응한 광기의 복수는 한 여성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악행이 제대로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0곳 18위 공개합니다. 모험으로 복수하는 할리우드 커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할리우드. 막장 러버들 중에서도 정말 짧지만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눈 커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로 승승장구하는 대세 오브 대세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훈훈한 외모와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진 남자 존 메이어. 오, 자, 2009년에 동료로 만나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이 둘의 뜨거운 사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가량 반짝 사귄 뒤에 결별했기 때문인데요.
헤어진 뒤에도 아직도 서로에게 화가 덜 풀렸는지 아예 이들은 대놓고 디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별 8개월 뒤인 2010년 10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름마저 비장한 노래 Dear John을 발표했는데요. Dear John. Don't you think I was too young to be messed with the good? 눈빛이 서늘하네. 이렇게 노래까지 쓸 정도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존 메이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나 봐요. 사실 둘이 헤어지게 된 건 유명하죠. 존 메이어의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처음 존 메이어와 사귀는 당시에 19살이었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존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 한편 이 노래를 들은 존 메이어, 미국의 모 음악 잡지와 인터뷰에서 디어 존은 싸구려 노래예요. 그녀는 쓸데없이 재능을 낭비한 거죠. 못났다 못났어. 라며 노래 디어 존과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두 강하게 직접적으로 디스했습니다. 자, 이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2년 12월 아예 직접적으로 제목에 그냥 복수심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썼어요? 네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 라는 의미의 I Knew You Were Trouble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Cause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이제는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이 아니죠. Only now, blue 저 남자가 존 메이어랑 좀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네. till you put me down. 뒤끝 인터뷰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을 존 메이어가 아니죠. 바로 그 해인 2013년 종이 인형이라는 뜻의 페이퍼 돌을 발표한 그 아무 생각 없는 종이 인형에 빗대서 디스를 넣은 거죠. 저 여자 캐릭터의 모습도 되게 놀리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노래로 서로 핑퐁 디스를 한 두 사람. 자,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디스곡, 또 아니 어떤 명곡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7위 공개합니다. 중국 택배 왕의 사이다 복수.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대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중년 남성이 앳돼 보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우,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말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택배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택배기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맞기만 했는데요. 이후에 택배기사가 차주에게 400위안, 약 6만 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까지 받아갔군요.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 동영상과 사연이 퍼지자마자 인민들은 대분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질 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보다 더 부들부들 분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영상 속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S사의 왕웨이 회장. 오. 참고로 이 S사를 말할 것 같으면요. 중국 내 굴지의 1위 택배 기업으로 왕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F 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 5위. 이분이 본인도 택배 기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정말 바닥부터 일어서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멋지다. 이렇게 회사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한 뒤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똑같이 뺨을 치지는 않았고요. 어허. 주먹보다 센 게 뭡니까? 법이죠. 고소를 합니다. 참교육이네, 참교육. 정말 참교육 들어가신 만약에 거죠. 저 왕 회장이 같이 따길 때리거나 주먹으로 했다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예, 있죠. 예. 예. 그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바로 왕웨이 회장의 특별한 직원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기업 행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선발된 이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야. 실제로 늘 기업의 최대 자산이 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CEO였다고 합니다. 결말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궁금해요. S사 택배기사를 폭행한 남자는 결국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 갑질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또해부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와 S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